이제 한고은 씨가 왔다는 거예요. 우와. 그걸 계기로 해서 연예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최지우 씨부터 소유진 씨도 오셨고 우와. 이태란 씨도 오고 그 2000년도 초반에 뜬다 하는 분들은 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잇몸은 아플 때 오면 늦는다. 수시로 와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저희에게 또 전해주실 얘기가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여태까지는 세라멜이라든가 잇몸 관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메인 전공이 임플란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임플란트에 관련된 주변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주로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임플란트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두루두루 퍼졌기 때문에 애매하게 안 좋을 거면 임플란트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치아를 그냥 빼는 일들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자연 치아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빼야만 할 때 틀니 대신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다. 그 앞에 놓여지는 건 뭐예요? 임플란트가 이제 뼛속에 그 나사 같은 티타늄 못을 심어서 거기에다가 치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티타늄 나사 못을 뼈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 심을 때 심는 방향 또 심는 위치, 심는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보철이 얹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염증이 생기고 망가질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염증 별로 없이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잘 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CT를 찍어서 입체 영상을 얻으면 아 여기를 이런 각도로 이 길이에 맞는 걸 심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렇게 심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만들어줘요. 요게 이제 서지컬 가이드라는 거거든요. 요 구멍이 뭐냐면은 요 구멍에 맞게 그냥 우리가 드릴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림을 걸려면 드릴 같은 걸로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나사못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거랑 임플란트 수술은 거의 유사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벽에다 구멍을 뚫을 때는 벽에다 수직으로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수직으로 넣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 약간 틀어줘도 그림 그리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하지만 임플란트는 위치가 다양한 위치들이 있거든요. 치아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분들을 심을 때 치아가 원래 14개가 있거든요. 그럼 14개를 심는 게 아니에요. 듬성듬성 심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듬성듬성 심어야 되느냐? 당연히 뼈 많은 데 심는 게 좋겠죠. 잘 부러지지 않는 곳, 긴 거를 심을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심게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 여기 심어야겠다. 여기서 요 각도로 심어야겠다 하더라도 사람 누워있는 데서 피 나오고 막 이런 데서 원하는 딱 그 각도대로 심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현실적으로. 경력이 10년, 15년 쌓일수록 그 각도는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의사들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심는 의사들도 정확하게 심을 수가 없을까 하면서 서지컬 가이드, 수술할 때 만들어진 가이드대로만 심으면 경력이 많이 없던 의사라도 그 각도대로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일명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길을 안내해 주듯이 임플란트에 심을 길을 안내해 준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가이드,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런 용어들로 해서 광고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데 뭐 이것도 제작해야 되죠 뭐 이러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많이 심어본 의사들은 이런 걸 안 써요. 왜냐면 환자한테 비용 부담이 가니까. 길 맨날 가는 데를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사용료를 우리가 2만 원씩 내고 쓴다 그러면 아는 길을 그걸 틀겠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안 쓰거든요. 그런데 많이 가던 사람도 가끔 실수가 있게 되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걸 쓰면 좋긴 좋아요. 2, 3%의 에라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비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루틴하게 쓰진 않죠. 사실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갖고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들은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말 내가 잘하는데 2, 3%의 오차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오래 다니다가 정년퇴임해서 택시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길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치과 의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치과 의사들일수록 사실은 이 내비게이션을 쓸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내비게이션을 쓴다 그러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경험 많은 의사가 이걸 쓰면은 제일 좋다. 원장님 케이스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고 어쨌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수술하기 전에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미리 내비게이션 가이드랑 임시로 쓸 수 있는 걸 미리 만들어요. 예전에 이런 가이드가 없었을 때는 심어놓고 임시 틀니를 껴드렸거든요. 그 임시 틀니가 결국은 또 잇몸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요 심어놓은 것들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요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깊이로 심을지를 90% 이상 일치해서 심는 거잖아요. 이거가 있으면 요대로 심어지기 때문에 이 각도도 보상하거든요. 그렇게 심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이런 임시치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심어놓은 임플란트 위에 수술하는 날 이걸 붙이고 이 임시치아를 공간을 좀 넓게 파갖고 만들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끼면은 널널하게 들어가는 거죠. 요 나머지 여백 부위를 접착제를 넣어갖고 굳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풀르면은 노란색 부위가 이 안에 박혀서 다 나오는 거죠. 거기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삐죽삐죽한 건 다듬은 다음에 나사로 쪼여갖고 이렇게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틀니가 아니죠. 틀니가 아닌데 자기처럼 그냥 그날 생겨버리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은 임플란트 해주셨잖아요. 네네.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몇 년 전에 서울대병원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불만족 1위가 나온 게 뭐냐면 음식물 끼는 현상이에요. 임플란트의 구조상 안 낄 수가 없어요. 자기 치아는 이렇게 목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란 건 목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와인잔처럼 생겼다고. 와인잔. 이랑 이 사이사이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을 만약에 그냥 주사위처럼 사각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에 음식은 안 끼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닦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철물의 디자인은 물론 음식도 안 끼게 해주면 좋지만 저희 보철과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두냐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환자 스스로 잘 닦을 수 있게끔 보철물을 디자인해 주는 게 아주 정확한 보철물 디자인이에요. 환자분들은 불편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커졌거든. 그렇지만 확신 있는 의사는 환자들의 그런 불편함에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좀 뚱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당장 음식 안 끼게 해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7, 8년 뒤에 거기 염증 생겨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환자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죠. 제가 2000년도에 개업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와. 제대로 만들면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받기 전에 환자분들이 원장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뺐을 때 기억을 생각해봐라. 이 뺐을 때 아픈 것보다 4분의 1밖에 안 아프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임플란트 시술은 뼈에다가 뭔가 하는 시술이에요. 뼈에다가. 뼈라는 조직은 통각세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언제 아플 걸 느끼냐? 얘가 흔들릴 때부터 환자는 느끼는 거예요. 흔들리면 잇몸을 건드리니까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릴 때 정도 되면 이미 뼈는 많이 안 좋아지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다 놓치시는 거예요. 뼈라는 조직은 안 아프기 때문에 환자가 느껴서 왔을 때는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타이밍이 늦어요. 잇몸은 아플 때 오면 늦는다. 수시로 와야 된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사인을 주는 게 잇몸에서 피날 거는 중간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피 정도 난다고 그때 아프냐? 안 아파. 6개월, 1년 지나가는 거죠. 맞아. 그러다가 이제 통증을 느낄 때는 흔들릴 때거든요. 많이 늦은 거죠, 대부분. 임플란트를 26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미용 치료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우연치 않게 개업하고 한 2주인가 3주 지났는데 직원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제 한고은 씨가 왔다는 거예요. 우와. 저도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한고은 씨 언니가 다니는 병원이라서 왔다. 언니?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가신 다음에 내가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개업한 지 이렇게 봤더니 그 언니분이 없는 거예요. 한고은 씨가 이제 두 번째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옆에 이제 호산 병원이 있었는데 건물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우리도 하얀색. 잘못 들어온 거야. 옆 건물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 병원으로 와갖고 어쨌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연예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지우 씨부터 소유진 씨도 오셨고 우와. 이태란 씨도 오고 그 2000년도 초반에 뜬다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미용 치료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계기였어요? 네, 연예인들도 오니까 앞니 이쁘게 해달라고 오는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는데 그때는 라미네이트가 좀 삭제량이 많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밀진 않았거든요. 가능하면 교정으로 좀 돌렸어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가는 거가 그때 라미네이트는 좀 삭제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정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미용치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치료 관심을 쭉 갖다가 라미네이트는 삭제가 많아서 제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좀 소극적으로 했었어요. 치아를 좀 갈아도 이가 이뻐지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많겠다. 이러는 분들은 해드렸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치아 삭제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가족도 해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치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스타 추성훈 씨도 그럼 세라멜을 하신 거예요? 추성훈 씨는 제가 아는 형님이 기획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추성훈 씨가 지금처럼 막 뜨지 않았을 때 봐달라 그래갖고 치료 위주로 하고 그분은 미백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백을 꾸준히 좀 해드렸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게 치아는 어쩔
어쩔 수 없는 게 치아 늙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밥을 먹고 뭐 하다 보면 닳아버리잖아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치아 형태나 막 이런 것들이 노인형의 치아로 가더라고요. 추성훈 씨도 조만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세라멜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네. 추성훈 씨도 쫄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